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거래가 되더라도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3억 원 이하. 매매 가격 3억 원 이하는 대부분 공시가격 역시 3억 원 이하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양도세를 풀어야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은 양도세를 쪼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 뭔 개소리야! 왜? 양도세를 막아서 매물이 막혔다. 근데 매물은 쌓이고 있죠. 그리고 양도세 때문에 거래량이 저조하다. 규제 때문에. 그 거래량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규제 때문에 어떤 수요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규제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수요는 대부분이 투기 수요다. 지금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도 안 들어온다. 근데 대출 규제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실수요의 대출은 풀어줘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이 들어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젤3 IFRS9 중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나 예대율이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둘 다 맞추지 못하고 있죠. 예대율은 기업 대출 비중을 50% 이상 맞춰야 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도 100%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데 아직 못 맞췄죠. 한 8월에 기사 나온 걸로는 한 52조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규제 말고 정부에서 하는 규제가 뭐가 있어요? DSR 역시 바젤3 때문이고 너무 늦게 도입된 거죠. LTV 왜 한 거예요? 실수요를 막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DSR이 도입이 안 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DSR 도입을 너무나도 늦춤과 동시에 뭐 했어요? 미국에서 금리 올릴 때 금리 안 올리고 미국에서 DSR로 대출 막고 있을 때 DSR은 시행도 안 하고 초이노믹스에서 대출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었죠. 빚으로 집 사면은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이노믹스가 그때 건설업계가 너무 침체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행한 정책이다 라고 했는데 건설업계 빼곤 다 망했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 제외하고 뭐 있죠? 실거주 규정, 그 다음에 양도세 강화, 취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이거 대부분 다 누굴 노린 정책이에요? 다주택 투기꾼들. 즉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가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 왜곡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서 가수요를 걷어내니까 본질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게 정답이죠. 정부에서 규제는 대부분 다주택자 위주로 들어갔죠. 이번에 보유세 인상하면서도 대부분 80% 이상의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해줬다. 누구에게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가주택이나. 고가주택이 대부분 뭐 신축도 있지만 고가주택을 겨냥하는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을 겨냥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 즉 가수요가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 전까지가 왜곡된 시장인데 그 전까지가 정상적인 시장이고 지금이 왜곡되었다고 지금 본질을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 왜? 전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갭투기하기 쉬워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즉 왜곡된 시장이었다. 가계 자산 비중이 60, 70%가 부동산 자산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걷어내고 보니까 3억 아파트 열풍이 시작됐다. 그런데 공시가격 3억 미만은 뭐가 적용이 안 된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론 규제 지역 강한 데서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30.8%, 2억 원 이하인 경우 40%. 이 정도가 보통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1%만 적용되고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즉 가수요를 대부분 끊었는데 가수요들이 어디에 몰리고 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그리고 공시가격 3억 미만. 요 두 군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도 규제가 들어가야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인 거죠. 투기 수요가 많은 시장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지들이 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문가라는 작자들 맨날 저기 양도세 폐지해라 말하는 사람들 본인들 부동산 재산 까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받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건설사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이든가 그러니까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건데 왜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투기 수요가 빠지고 실수요들이 거래하는 것을 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즉 왜 정상적인 거래량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요. 실수요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투기 수요들은 이제 수익이 안 되죠. 양도세는 3주택 이상은 최대 82.5%까지 부과가 되는데 75%에 7.5% 더해서 그러면은 10억을
올리더라도 개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1억 7,500이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폐지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 수요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다. 시중 부동자금이라는 돈이 계속 쌓이고 있죠. 계속 쌓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에 들어가자니 규제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투기를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온다 맨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규제가 풀리면은 그 중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래량 감소, 집값 하락, 이 프레임이 안 먹힌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 왜? 기존 프레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 하락하는 건데 규제 때문에 투기 수요가 막혔다. 즉 이것은 왜곡된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는 걸 보면 수요가 줄긴 했는데 공급의 감소폭이 더 줄었다고 해야 된다. 자, 신고가 경신하는 사례 최근에 뭐 있었죠? 아리팍 45. 근데 이거 실거래 신고가 안 뜨고 있죠. 문제는 이미 30일 지났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거래가 취소되었던가. 두 번째는 가격 띄우기였던가. 그런데 가격 띄우기였다고 하면은 이거 신고가 경신하는 사례들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거래가 매수자랑 매도자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거래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취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그러면서 사라. 재테크란 생각을 버려라. 자, 이 이야기 제일 더러운 말이죠. 투기 수요는 사지 말되 내 집 마련은 해라. 투기 수요가 사지 말아야 하는 시장은 수익이 안 나는 시장이죠. 수익이 안 나는 시장은 집값이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오르더라도 수익이 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지금 먹히지 않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고점인데 실수요자는 사라. 왜? 실수요자가 사야지 그 사람들이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이 되었을 때 다시 집값을 띄울 수 있으니까. 주 고객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죠. 1주택자가 주 고객이겠어요? 자, 그러면서 거래 현황 봤더니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했냐. 9월이 지금 집계가 끝났고 10월은 한 15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보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은 9월, 10월 빼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됐죠? 작년에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물론 요거보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점이냐? 여기는 아직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신고가 안 됐다. 그래서 요거 더해봤자 그렇게 엄청 차이는 안 나겠죠. 근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44.1%. 엄청 많이 감소한 거예요. 올해도 계속 뭐 오른다, 거래 된다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개 박살이 났다. 그리고 끊임없이 급감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언론은 포지션은 어떻게 취한다? 언론은 투기꾼 편이에요? 실수요 편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니죠. 누구 편이에요? 건설사 편이다. 그래서 건설사의 광고 비중이 꽤나 높죠. 재정의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지금 올해 이미 정점을 맞이했다.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가 아니라 대출규제 전부터 거래가 안 되고 있었죠. 된다 하더라도 이 수준이었죠. 약속의 6월 어때요? DSR 풀리면서 LTV 조금 풀렸더니 막 심리 살렸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러죠. 왜? 작년에 이게 대부분 뭐였으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니까 요때까지 열심히 팔았죠. 열심히 팔았는데 안 팔렸어. 근데 5월까지 금매 나오는데 5월까지 안 산 사람이 6월에 더 비싼 가격으로 사느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뭐예요 이거? 증여 대신 양도한 거죠. 증여세도 비싸요. 증여세는 아파트 전체 가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비싸질 수도 있죠. 특히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적을수록 증여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증여세로 넘긴 거다.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불장이라는 경기, 인천 마찬가지죠. 경기 계속 불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거래량 33.7% 감소했죠. 인천은 올해야말로 진짜 불장이다 했는데 같은 기간 23.2% 감소했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출 재고 금리 오르자 가계빚 증가세 주춤.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자, 주담대 9월에 막 역대급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8월보다 줄었죠? 10월에 더 줄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주담대가 그냥 주담대냐? 그냥 주담대가 아니라 주담대 플러스 전세 자금 대출. 진짜 주담대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랑 전세를 동시에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고 있다는 거죠. 자, 주담대는 바로 매매로 들어가는 거고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떻게 돼요? 전세 통해서 매매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즉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 제도라는 정책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더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줄었다는 것은 들어오는 금액이 줄고 있다는 거죠. 매매가 줄었으면 거래량 더 줄었다는 얘기죠.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인데 저 중에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전세가 상승세가 멈추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거래 가격 총액 역시 계속 꾸준히 감소 중이다. 지금 15일 남았는데 3분의 2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죠. 경기, 인천. 부동산은 오로지 뭐 때문이다? 주식은 생산성이 있어서 기업이 성장하면은 돈이 더 안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라는 기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하우스가 주식으로 한 10억 팔았다. 그래서 그 10억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더 유입도 안 됐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어. 계속 10억인데도 불구하고 라이트하우스가 갑자기 구독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되면서 성장하게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미치면서 영향력이 올라가고 그만큼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전용 84가 전용 110이 되고 전용 110은 전용 125가 되고 전용 59는 전용 74 되고 74는 84 되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요. 주변에 뭐 GTX니 뭐 들어오는 것도 이거는 사실 부동산이 성장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가는 세금이 보유세인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가격이 빠질 징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투기 수요 유입.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이 취득세랑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수요 유입. 실수요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DSR이 적용되니까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한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정권 바뀌면 풀어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맡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맡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젤3 대비해야 되니까. 자, 가격 총액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데 거래 건수별로 나눠봤더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신고들이 나오고 있죠. 둘 중에 하나죠. 가격이 떨어졌든가 아니면 저가만 거래되든가. 가격이 떨어졌든 저가만 거래되든 어쨌든 비싼 아파트를 살 여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당 700만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도 맨날 뭐라 그래요?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니 살 것이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은행으로. 부동산은 절대 안전자산 아닙니다. 진짜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 뭐예요? 예금, 달러, 금, 채권 하나 더 하자면. 근데 채권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죠. 다 현금 보유하고 있어요. 결론 뭐예요? 거래가 안 나오는 이유? 당연히 유동성이 막혔으니까. 자, 그럼 유동성이 막혔는데 뭐 때문이다? 두 가지가 있죠.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그런데 금리 인상은 이거 인플레이션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한참 더 오를 거예요. 꺾일 기미가 없다. 대출 한도 축소는 당연히 바젤3 때문이다. 지금 은행에서 52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확보했더라도 앞으로도 한참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왜곡된 시장이다. 왜곡된 시장은 초이노믹스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왜곡된 시장이었지 이제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되면 집값도 정상화가 되는 거다. 앞으로 거래량 늘어날 일 있어요? 늘어날 일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양도세, 취득세 완화를 한다든가 두 번째 금리가 내려간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적어도 5월까지는 없죠. 금리가 내려갈 일은 5월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이 늘어날 만한 호재가 없는데 그럼에도 신고가를 찍는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